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출범시킨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4일 정식 발대식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100여일간의 투쟁을 이끌고 해단식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러 현안으로 그동안 여러 번의 비대위가 구성되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비대위와 비교해서 이번 비대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대위원을 추천받아서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에 비대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대의원 투표로 선출된 최초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체 회원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위촉과 조직 구성 등 모든 정권이 주어져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런 악법들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 선출로 되셨다고 들어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셨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해단식을 앞두고 계신 만큼 이 비대위 활동 성적을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법안을 막으라고 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소위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이뤄내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 회원들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것 같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내고 국회 제2결이 최종 부결되어서 완전 폐기에 성공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비대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신문 방송을 통한 여론전, 정치권을 향한 정당한 논리 전개로 상황을 역전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제정되면 돌이키기 힘든 간호법을 제정을 막은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요.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정 의지를 이끌어내는 등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돌아보니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말씀 주셨지만 간호법은 목표대로 저지가 되었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 이러한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좀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악법 모두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노출 위험성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면허박탈법이 당장 회원들에게 와닿는 큰 분노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간호법은 당장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그 파장은 댐의 구멍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조직력과 거대 야당의 힘에 대항해서 더 험난한 싸움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득권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 간의 대결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간호협회의 거짓된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자 했고요.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고 중간에 민트 엔젤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님의 어떤 성공적인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혹시 좀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 대통령실도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간호협회에 과장되고 거짓된 주장에 되게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간지 신문 광고와 유튜브 쇼츠, 동영상 제작 등으로서 분쇄한 것을 비대위의 대국민 홍보전에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민주당 사업 등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주셨고 또 그것이 지역 언론을 활용한 투쟁 방법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투쟁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간지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신 것도 저도 좀 많이 봤었는데요. 비대위원장 활동하시면서 이제 국회 그리고 의협 앞마당에서 철야 농성도 많이 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 좀 많이 하셨는지 가장 많이 좀 들었던 상념 좀 있으실까요?
비대위원장에서 당연히 과연 악법 저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요. 또 저희 단식 투쟁과 철야 농성이 회원님들께 그 투쟁 열기를 북돋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랄까 그런 상념이 문득문득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투쟁이 1주, 2주 간격으로 본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법안이 상정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초단기적인 그런 로드맵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고 로드맵을 계속 수정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철야 농성 시간을 보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법안 저지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고 철야 농성하겠다 그런 약속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65일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그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저도 좀 그려집니다. 어느덧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좀 이끌어 주셨는데요. 혹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좀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죠. 그때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또 이어서 집회를 열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저희가 실시간 영상으로 보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기뻤던 순간이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번 악법 저지 투쟁이 1, 2주 간격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거대 야당이 안건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에 저희가 준비한 투쟁 로드맵을 계속 수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투쟁 로드맵을 짜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회원님들, 특히 이제 2020년 투쟁에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의대생과 또 전공의님들이 그런 조직력을 또 투쟁 열기를 극대화해서 저희 비대위 투쟁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나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은 그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또 단기간이었고 좀 긴급하게 돌아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어려우셨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가장 어려웠던 점 꼽으라면. 보통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비대위라고 그러면 이제 강한 투쟁력을 앞세우는 이런 걸 일단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 저 자신의 그런 명성이나 비대위의 과거의 그런 투쟁 방식에 집착하지는 않았고요. 무조건 이제 악법을 막아야 된다, 이 성공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이제 전술 전략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짰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 파업 등 이제 강경 투쟁을 선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13연대 뒤에 숨어 있다는 지적도 받았고, 또 오히려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이제 강경 투쟁을 부르짖는 비대위 때문에 협상이라든지 면허 박탈법에 대한 개정 이런 걸 원활치 않다는 그런 비판도 야권으로부터 좀 받은 점도 있었고요. 비대위가 이제 13연대와 이제 협의 없이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위의 위상을 흔들어서 13연대 그리고 집행부 또 비대위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또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대위는 이제 악법 저지만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집회, 또 신문 광고, 기고문, 언론 인터뷰 등에서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를 앞세우지 않고 약소 직역과 같이 항상 진행을 했죠.
아무래도 이번 안건들이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비대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재개정이라는 목표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비대위원장님 경험에 비추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의견 주시자면요. 예, 악법 저지 투쟁을 하는 과정에 회원들이 우려하는 여러 현안들이 의료계에 다가왔습니다. 현 의협집행부는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법,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수가 협상 등 여러 현안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면허 박탈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저희가 막았지만 이제 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가 안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가 많은 과잉 입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도 만들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 또 의협과 비대위가 전달한 그런 중대범죄, 성범죄에 국한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안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도 당론으로 찬성을 하라고 했지만 22분의 야당 국회의원도 기권을 던지셨고 한 분의 반대표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야 가릴 거 없이 또 법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점이 많기에 제대로 노력한다면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나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개정안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들의 자율 징계권과 면허 관리권의 확립에 있다고 봅니다. 법안 개정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의료 현안들도 많은 만큼 또 계속적인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대위 활동으로 사실 의료계에 생긴 갈등의 골도 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의료 원팀으로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또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간호협회에서는 의사들을 장례 전문가다, 의사들을 많이 비하를 했죠. 모든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협회 집행부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직역 간의 갈등을 간협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리한 법안 추진 등으로 인해서 여러 소수 직역들에게도 상처를 줬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직역이 다시 하나가 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협회도 그런 노력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법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협회도 함께 합심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대위원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비대위원장님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다시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좀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간호법 투쟁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때에는 이제 잘 웃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완수를 하고 나니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집안에 의사나 의료계 사람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거는 없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의사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던 대학교 4학년 때 다른 분들은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카이스트 준비를 하고 그럴 때 저는 학력고사 준비를 했죠.
사실은 이제 부모님한테도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네. 그냥 알아서 준비하고 뭐 그렇게 했고요. 당시는 이제 졸업 정원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졸업을 했지만 뭐 편입한다든지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입학을 한양대학교에 하게 된 것이죠. 나름 이제 졸업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버렸다는 생각을 젊었을 때는 했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을 하고 또 역시 그것도 의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학 전공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제가 진정한 의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네. 오, 졸업장이 2개이신 거네요. 예. 와,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의전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저 때는 제가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학교 가니까 또 그런 분들 또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너무 궁금한 내용인데요. 혹시 비대위원장님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기시면 또 하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비대위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비대위원장 또 할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위가 다시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게 뭐 당연한 말씀이고 바람입니다. 이제 어느 집행부든지 간에 비상 사태가 또 비대위가 꾸려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뭐 올바른 회무에 집중하고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금 비대위 구성이 또 불가피한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된다면은 비대위원장이란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참여해서 뭐 성공을 위해서 뭐 활동할 의지는 뭐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힘들게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활동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제가 이해를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활동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의료계 현안을 위해서 예, 현안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참여해야죠. 네. 그리고요, 요즘엔 그 MBTI를 꼭 물어보는 게 필수 질문이거든요. 비대위원장님께 MBTI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친구들은 하고 있고, 또 이제 연애할 때 이제 뭐 첫 만남이나 뭐 그럴 때 뭐 MBTI가 어떻게 되냐 뭐 하고 또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또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가족들하고 MBTI는 오래전에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자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가르쳐줘서 ISTJ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독특한 건 아니고 책임감 있고 뭐 계획적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좀 일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I죠. E가 아니고 이제 I라서요. 뭐 의료계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데 말하기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희생정신, 뭐 책임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뭐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과대표를 했었고 뭐 의료계에서도 이제 크고 작은 직책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점점 이해가 되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아입니다. 이거는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실 워낙에 많은 또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ISTJ라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또 알아냈습니다. 진짜 아입니다. 정말요?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회원님들께 이제 하실 말씀, 그리고 의료계에 앞장서고 계신 리더로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법안 폐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비대위 활동에 전념하고자 나름 이제 4일간의 단식 투쟁도 하고 또 65일간 국회 앞과 또 의협 회관까지 철야 농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끈질긴 추진력과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주겠다는 그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저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위한 열정과 신념을 믿고 따라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모두 회원님들의 공로이고요.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뭐 그동안 약간 좀 미뤄두었던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의 공약 사항을 좀 점검하고 완수하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무료 진료 행위 등 위법사항 차단에 노력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당장은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서울시 의사회에서 원격의료 연구회와 함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나니까 정부가 바로 이제 의대 정원 확충 시도에 대해서 여론전과 함께 의도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 이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으로서 지금 적극 대처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장님 계획까지 한번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100여일간의 투쟁을 이끌어오신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화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그간의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산적한 여러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명화 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